김문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내용 보고 가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네, 지도부는 강압적 단일화를 중단해라. 그리고 이번 주에는 각 후보자들이 각자 지지를 올려서 다음 주에 단일화하자라고 이야기한 건데요. 정기환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국힘은 대선 후보가 되면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모든 정권을 행사하고 재정, 예산 그리고 인사까지를 대선 후보가 결정을 하는데 이걸 이제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 사안으로 이미 발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이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은 한덕수를 주저앉힐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떻게 주저앉히느냐? 자, 10일이든 11일이든 대선 후보 등록을 하려면 기탁금을 3억 원을 내야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3억 원을 낼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낸다면 누가 내야 됩니까? 무소속 후보는 기탁금을 누가 내야 돼요? 본인이 직접 내야죠. 본인 돈으로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당의 당대표는 누가 냅니까? 당에서 내는 거지 내죠. 않습니까? 그럼 당장 3억 원을 거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 돈을 누가 낼 것이냐라는 게 있어요. 어저께 차명진 의원이 또 제기했던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사진을 촬영하듯이 그렇게 대선 후보 촬영 일정과 관련된 자료가 나와버렸어요. 네. 야, 이거 누가 지금 돈을 대고 하는 겁니까? 국힘에서 돈을 대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외상으로 해놨다가 어느 시점에 거기에다가 국힘에서 갚아주려고 하는 겁니까? 중대한 정치자금 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건도. 네. 그러면 사실상 한덕수를 위해서 당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제동을 거는 것인데 오늘 불의의 일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까지 선거운동하고 수요일 목요일에 우리 그럼 여론조사에서 결정하자라고 하면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네. 후보 등록금 3억 원이 없을 수도 있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 누구 돈이냐? 야, 너 국힘에서 나 후보 나오면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준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걸 돈을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제가 노골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희한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권영세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여론조사 돌려라고 가지 않습니까? 좀 더 지켜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8강, 4강, 결선까지 이제 심지어 그 한동훈까지 이기고 올라왔던 한동훈까지 이제 13% 가까운 이 득표로 이기고 왔던 김문수 후보는 사실 지금 그 뭐 양자 그리고 후보 어떤 적합도 이런 식으로 이제 둘만 비교하면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이재명 그 후보와 이제 3자 다자 대결 혹은 양자로 한다면 사실상 한덕수 이제 후보와 이제 1~2% 혹은 2~3%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김문수는 이제 사라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등장했던 것이고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정권의 총리로서 3년 내도록 그리고 이제 내란 정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서 사실 인지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하게 우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결과적으로는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사실 선거의 귀재 아닙니까? 이제 3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도지사도 2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그 한때 운동권의 대부로서 이제 막강한 그 정말 그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의 이 차이는 결국엔 인지도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일주일 동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다라고 이제 돌아다닐 시간만 주어진다면 자신은 그냥 여론조사로도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명분이 없다. 그 다음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스로가. 그래서
자신은 지지 않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여론조사든 뭐든 분명히 이길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하는 얘기가 틀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실은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니까 원래는 각자 후보들이 각자 자신의 타일이 넓힌 다음에 단일화를 해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문수 후보는 이제 당의 지원을 받으니까 당의 돈을 쓰는 거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자기 돈 써야 되는 거니까 지금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가면 갈수록 본인의 지지율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한덕수 후보는요, 제일 첫 문장부터 이제 관훈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경선을 참여했었으면 됐지 않느냐라는 것, 그리고 어떤 이 과정에서 만약에 후보가 이제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할 것이냐, 사퇴를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물었을 때 한덕수 후보는 사실상 후보로서는 최악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내 지지자가 더 많던데요.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 자기는 한 번도 선출된 권력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굴을 카멜레온까지처럼 바꿔서 모든 이제 요직을 차지해왔던 인물로서 어떤 처세술에는 귀재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국민 앞에서 이제 표로 심판받는 그런 자리는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기자들 앞에서 굉장히 이제 하수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내 지지자가 더 많던데요. 라는 이런 굉장히 참 총리를 2번 했던 사람이 저런 수준의 답변밖에 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나오는 것은 한덕수의 그 기존의 엘리트, 뭐 그리고 뭐 호남 출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뭐 3년 내도록 이제 윤석열 정권의 총리였던 이런 뭐 나름 그들 나름 내란 정통성이라고 하죠. 내란 정통성을 이제 부합하는 인물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사퇴 후에 이제 요 며칠간에 굉장히 빠르게 밑장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밑바닥을 간파했지 않을까. 김문수 후보는 사실 그 짬이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저런 대상이면은 내가 일주일 만에 그 넘긴다라는 이제 확신도 있고 사실 그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 200여 명이 넘는 뭐 지역위원장 등등 해서 이제 김문수 지지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도 갑자기 당 안에 오래 있던 이제 기존의 어떤 지역위원장들이나 당을 지키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뭐 8강, 4강 이제 결선에서 이제 그 참여했던 그 기존의 어떤 지역위원장들은 갑자기 한덕수가 밖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친윤들 또 해먹어? 이거를 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존의 털을 닦아놨던 이 질서도 사실상 포기를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한덕수와 이제 김문수가 이재명을 대결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면은 사실 다른 선택을 당연히 하겠죠. 줄 섰겠죠. 딱히 그렇지도 않다. 그렇죠. 그렇고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한덕수는요, 심지어 윤석열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하고 나서 들어와가지고 경선을 했어요. 자기 뭐 다른 당을 차린다 아니면 나중에 단일화한다 이러다가 결국은 들어와서 정식적으로 당 경선을 치러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덕수는 경선도 안 치르고 경선도 당을 날로 그렇죠. 먹으려고 날로 한다. 먹는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날덕수라고 네, 불렀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쨌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한심하다. 오늘부터 당 주도의 단일화 과정 시작하겠다. 6시에 토론회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토론회를 하는데 참석 안 하면 못 하는 거지. 그러면 혼자서 토론회 합니까? 안 되잖아요. 네. 이걸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대선 후보를 제대로 채우겠다는 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대선 후보를 채워봐야 대선은 해볼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느냐. 저는 어저께 서울고법에서 파기환 동심을 6월 18일로 연기했던 것이 국힘 내부를 엄청나게 자극했을 거예요. 이재명을 죽일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없죠. 그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는 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당을 친윤이 먹을 거야? 아니야. 김문수가 먹으면 돼. 김문수가 훨씬 더 낫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꿔가기로 한 판단을 거죠.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중요한 분기점은 오늘 아침의 기자회견이 아니라 어저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됨으로써 국힘은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못 이긴다라고 했을 때, 야, 한덕수 단일화라는 것이 결국 대선이 안 될 것이고, 김문수는 버티고 있으면 한덕수 물려 포기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당은 그러면 친윤이 먹을 거냐, 아니면 제가 이제 친김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는데, 네. 친김문수가 먹을 거냐. 김문수 쪽으로 줄을 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 있죠. 영남 지역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좀 똘똘 뭉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로 보면 결국 대선은 끝난 것이고, 한덕수 줘봐야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한덕수한테 주는 순간 뭐가 됩니까? 결국 권성동, 쌍권, 그리고 권영세가 당을 장악하고 있으면 윤석열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있는데, 아, 이거 인정 못해 라고 하면서 파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권영세 이야기가 공허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김문수가 여기서 응할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그리고 후보 등록 안 할 수 있습니까? 국힘 후보를 11일 날 후보 등록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오늘 이야기한 대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단일화 하자 그러면 한덕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만에 하나 오늘 밀어붙여서 한덕수를 후보로 결정했다? 그럼 당은 어떻게 됩니까? 분당이 아니고 대선을 아예 치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법원에 달려가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이러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홀로 독주를 하는데 국힘은 아무런 후보 전략도 없이 완전히 대혼란의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예정된 일이고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다음 당권을 누가 주도해서 먹을 것이냐 이 게임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평론가님께서는 결국 김문수가 승리할 거다,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김문수가 지금 다시 응해줄 명분이 없어요. 뭐 누가 해도 대선은 안 되는 것이고, 이미 원팀으로 지금 효과 맞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나가 있는 한동훈이 대선 돕겠습니까? 홍준표가 돕겠습니까? 나경원 돕는다 안 돕는다 제가 확신할 수 없어요. 안철수가 도울 것 같아요? 어떤 명분으로 돕냐고요? 그러면 그 지도부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단일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지도부에서 강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정책 토론회 대신에 정책 대담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덕수만 그냥 정책 대담회를 하고 그 이후에 그냥 당원 투표든 뭐든 이렇게 밀어붙일 가능성은 없나요? 저 그렇게 해갖고 밀어붙여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후보가 자 경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문수는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 시간 더 가지고 내가 단일화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려요? 후보 단일화는 일주일 뒤에 하나 지금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자 일주일 뒤에 하자라고 했는데 야 그거 안 돼. 지금 바로 안 하면 너 탈락이야. 그럼 한 사람은 정책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자 이 사람 후보를 정하는데 국민의힘은 당헌 당규에 의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 권한까지 갖는 정권을 갖는 대통령 후보를 정했는데 이 사람한테 아예 너 빠져 다른 사람 옹립할래라고 하는 것이 당헌 당규상 이루어질 수도 없고 법적 문제로 가면 백에 백패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당원 당규를 바꾸기 위해서 당원 집회를 지금 소집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죠. 내일 아마도 그 가처분 신청이 뭐 받아들여질지가 결정이 될 것 그 같습니다. 제가 진행자께 여쭤볼게요. 네네. 이게 지금 대선에 좋은 후보를 내기 위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당을 누가 먹을 건지를 놓고 벌써부터 싸움 박질을 하는 것이냐라고 국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면 아, 이 싸움의 본질은 이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후자죠. 근데 이제 당 지도부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이제 좀 궁금한 거죠. 저는 가처분 절차는 굉장히 절차의 정당성과 이 모든 과정의 정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던 내용들이 받아들여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절차대로 당 후보를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사실 과반 이상의 결선에서 득표를 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동안의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서사와 이야기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던 것이고, 일반 정당에서 김문수 후보의 득표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절차의 명분과 어떤 것들을 사실 지금 쌍권, 권영세와 권성동은 지니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식을 했다. 모든 어거지를 피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싸움에서 법적으로든 혹은 정치력으로든 어쨌든 지금 지지율 싸움이든 사실상 자기는 약간 언더독 입장에서는 다 이제 한독수 했지만 밀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물러날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